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토론장인 제47차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가 개막합니다. 올해 회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미국의 정권 교체와 전 세계를 덮친 포퓰리즘, 또 빈부격차와 함께 지구온난화, 인공지능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들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공급을 평시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또 대대적인 농산물 세일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현저히 낮추겠다고 말하며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주류와 함께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됐고 아울러 소위 현지 인상이 있다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가격 인상을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 3%였던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MF는 앞서 내놓았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4%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거래소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후에 반등 국면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90만 원대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180만 원 초반대까지 가파르게 좀 밀렸기 때문에 다시금 2%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강하진 않지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 두 업종으로 대표되는 IT 전자 섹터가 오늘 상승을 보이다 보니 거래소 지수는 2070선을 훌쩍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2080선에도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미미한 상승 후에 꺾이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좀 여전히 꼬여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형주의 반등 이후의 장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075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2075.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53%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함께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잠깐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장 초반에는 2067포인트로 출발을 했고 오늘의 고가는 2077.96포인트, 2078포인트 가까이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이 조금 반납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0.5%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080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데 개인은 710억 원 좀 많이 팝니다. 외국인은 84억 원 매도인데요. 외국인 장 초반에 매수했었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 매도한 뒤에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다시금 매도로 포지션이 바뀐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수합니다. 81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습니다. 1964억 원까지 현재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 투시는 팝니다. 831억 원. 연기금은 130억 원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0.4% 낙폭 보이면서 625포인트까지 밀려주고 있고요. 2.5포인트 하락입니다. 일중 흐름 어땠는지 함께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는 좀 강한 모습,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630포인트에 턱걸이하면서 출발을 했고 정오를 기점으로 이제 하락폭이 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625포인트가 오늘의 저가고요. 625.38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어떤지 보시죠.
오늘도 개인만이 삽니다. 456억 원 개인만이 샀는데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12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이 수급 주체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오늘도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은 357억 원, 외국인은 116억 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도하고 있다라는 포지션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이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장에 대해서 이 오인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 흔들리면서 가는 시장 매수 후에 홀딩하자라고 지금 장에 대해서 정확히 그냥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코스닥 가격 조정 속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개별주의주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짧게 가져가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기관과 외인 동시 매수로 수급이 강화되고 있다. 대형주는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6일간의 조정이 나왔던 중소형주의 반등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지지권에 대한 기대,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들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승 시에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께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으로 코스닥 가격 조정 속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라고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시장을 대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줄곧 하락했던 코스닥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고객님들한테도 좀 제가 전화를 좀 드려보면, 너무 장밋빛,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며칠 조정 이후엔 다시 재차점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보유 종목이 많이 물려 계신 까닭이겠죠. 하지만 좀 냉철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우리 삼성전자를 위주해서 좀 IT 쪽의 주도로, 코스닥에 좀 외바닥에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었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의 행보라든지, 거시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전혀 다르게, 특히 신흥국 내에서도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뒤로 조정 구간이 좀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쌍바닥 구간이라는 부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전에 있었던 저점보다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좀 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요한 이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개별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차트를 아주 안 좋게 전저점을 깨내려가는 종목들로 하여금 그런 종목들만 이제 일시적인 상승만 보여주고 있지, 어떤 추세 상승을 전환을 시켜서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좀 끌고 가는 좀 종목들은 상당히 시장 내에서도 좀 찾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오히려 많이 빠지고요. 오히려 저점을 깨내려간 종목이 위태위태할 그런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좀 올라가는 그런 좀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요. 비중 조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냉철하게 좀 잘라야 될 것은 확실하게 좀 잘라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골이 또 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제 IT라든지 이런 어떤 손바뀜과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대감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늘은 휴장입니다만은
그 재정 정책과 워낙 트럼프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이제 다시 또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장이 조정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락은 또 따라가는 그런 또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도 뭐 왕따를 당했지만 해외 증시 선진 지수를 보더라도 하락에서는 꼭 하락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하락장에서는 미국의 하락장에서는 항상 그 국내 주식시장이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은 하락이 좀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좀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유입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심 업종 내에서도 뭐 반도체 업종이야 그동안 주도주였으니까 뭐 관심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와 함께 선별적인 매수만 좀 진행을 해보자 말씀드리고요. 해운주를 또 관심 업종 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는 뭐 우선주나 이런 뭐 거래량이 많지 않은 낙폭과대주들 그런 종목 위주로 큰 급등이 좀 나오고 또 이내 다시 크게 또 하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으로는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이제 잘 하실 줄 알거나 뭐 손절 라인 같은 걸 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계속 손실만 보지는 않는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이제 잘 습관이 안 되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조금 한 걸음 좀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서 시장을 잠시 좀 보시기를 관망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정다운이라는 그 개별주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주로 정다운. 그 이지바이오라는 그 상장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계열사입니다. 계열사고 뭐 이지바이오가 그 양계 업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다운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오리털이라든지 뭐 오리 고기, 닭 이쪽에 가금류라고 하죠. 그런 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그 투자 법인이 한 2배 정도를 한 2년 반 정도를 투자해서 최근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큰 어떤 대주주의 물량은 당분간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빠질 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악성 매물과 동시에 나올 만큼 매물이 낮출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싸지 않은 가격이고 오히려 좀 밸류적인 부분에서 좀 가격 조정을 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최근에 뭐 오리 계열 업체를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분 정리로 대한 장기적인 매물 해소된 부분, 그리고 밸류 부각된 부분.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지금 오늘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뭐 저가 부분을 깨지 않으면 뭐 괜찮다. 뭐 다른 그 코스닥 대비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수급도 뭐 최근에 뭐 기관 매도가 나온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타 법인에 대한 그 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3,500원 정도의 손절가를 깨지 않으면 목표가 4,700원을 1차 목표가를 좀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심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선된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종목 컬렉션 시간이고요. 그동안의 종목 컬렉션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세 종목 흐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3,000단 제약으로 22.5% 높은 수익률이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가 1, 2위 종목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은 예스티 37.1% 그리고 1위는 SM코어로 46.2%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3위에 랭크가 돼 있었던 분이죠.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저희가 들어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대리님 그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본 뒤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 꽉 차 있습니다. 먼저 AT젠 마이너스 3.8% 보이고 있고요. 페노션은 1%의 수익 구간, 삼천당 제약은 여전히 높습니다. 22.5%의 수익 구간입니다. 한 종목은 높은 수익, 한 종목은 소폭의 수익, 한 종목은 지금 이익이 없는 손실이 있는 구간입니다. 세 종목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네, 삼천당 제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뭐 그간에 올라왔던 좀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뭐 21선을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61선까지 조금 기다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아마 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61선이 좀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기다리고 나면 2차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계약권이라던가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일단은 홀딩할 생각이고요. 페노션은 뭐 일단 66년도 설립한 최대 벌크 선사인데 이게 이제 2013년도에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에 2년 만에 하림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올 한 해 가장 제가 좀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좀 거두기가 쉬운 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페노션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나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나 포트의 일부분에 담아놓고 좀 보시기엔 충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이제 AT젠인데 일단은 2002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체외 진단 키트 그리고 뭐 암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뭐 키트를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업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최근에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에 뭐 9,700억짜리 최소 공급 계약을 맺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미국, 중국, 대만, 인도, 카자흐스탄 여러 국가들과 사실상 좀 굉장히 좀 큰 계약건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올해 8월부터 물량이 풀리는 12 물량이 좀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약간은 가격을 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사실 그 12 물량조차도 악성 매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사실상 계속해서 끌고 가서 일단 4만 원 이상까지는 목표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보유라고 하면 오늘 종목은 포트에 담기보다는 추천으로 그냥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종목일 것 같아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오늘은 코메론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뭐 줄자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코메론이라는 기업을 뭐 현실적으로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에선 1위, 뭐 노란색 줄자 굉장히 큰 거 보시면 이제 좀 아실 텐데 줄자를 생산하고 있고 글로벌로 따졌을 땐 3위에 해당하는 줄자 기업입니다. 일단 줄자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아변을 직접 생산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서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마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동종 기업이라면 미국의 스탠리라던가 일본의 타지마의 어떤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 대비 원가 경쟁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더 유망한 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진국은 DIY라고 해서 Do It Yourself 어떤 자기가 직접 집을 짓거나 뭐 어떤 인테리어를 하는 시장이 발달될 때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판매 비중이 53%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30%, 일본과 유럽의 13% 전체의 70%를 수출로 이제 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줄자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도 사실상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이 줄자 시장은 점점 미국에서도 매년 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영업이익은 분명히 고성장으로 나타날 것이고 2015년도 대비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였고요. 세 번째로 줄자 부분에서 쌓아놓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종합 공구업체로까지의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매수 가격은 11,000원대에서 접근 가능하시고 11,000원대가 깨질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017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손절 가격은 9,500원 제시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충분히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메론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쭉 함께했는데요. 2부에도 저희 알찬 소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요즘 조정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장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 회고 2016년 스타일별 투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출연하는데요. 막오른 다보스 포럼, 시장의 관심은? 이라는 주제로 다보스 포럼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못의 올 대표처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지수와 채권금리 일봉 살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